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한 남자의 손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 사람이 최근 대만을 방문하고 삼성 전 시장을 찾고 하이닉스 전 시장까지 돌아다니면서 한마디씩 던졌거든. 삼성한테는 최고, 하이닉스한테는 완벽. 이 단어 하나하나에 수조 원이 걸려 있어.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거야. 이게 진심일까? 외교적 립서비스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파헤쳐 볼 거야. 숫자도 다 준비했고 경쟁사 동향까지 전부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봐. 자, 먼저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정리하자.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돌리는데 필요한 GPU 10개 중 9개가 엔비디아 제품이라는 거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2026년에 설비 투자로 쏟아붓는 돈이 4천억 달러를 넘어 한국 돈으로 약 580조 원이야. 그리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칩 누적 매출은 2026년 말까지 5천억 달러를 찍을 전망이거든. 이게 단순히 칩 하나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엔비디아가 올라탄 거지. 엔비디아 제품 총괄 샤르 나라시만이 이런 말을 했어. AI 인프라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면 거기서 50억 달러의 매출이 나온다고. 투자 대비 순배 수익. 기업 입장에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도 난리거든.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1년 수익률이 약 24.5%야. 애널리스트 82명 중 76명이 매수 의견이야. 12개월 목표주가 기준으로 37%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정도면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에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자. 젠슨 황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름은 베라 루빈, 차세대 GPU야. 2026년 하반기에 정식 출시되는데 이게 그냥 GPU가 아니야.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CPU, 이름이 베라인데 이 CPU와 루빈 GPU를 합친 슈퍼칩이야. TSMC 1.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지거든. 현재 세대인 블랙을 대비 학습 성능이 3.5배, 추론 성능이 무려 5배야. CPU도 88코어짜리인데 이전 세대 대비 2배 성능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가 이제 학습만 하는 시대에서 추론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서야. 학습은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 추론은 그 모델을 실제로 써먹는 과정이야. 챗GPT한테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추론이 일어나는 거거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추론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 젠슨 환기 대만을 방문하면서 직접 말했어. 루빈 GPU가 이미 생산 라인에 진입했고 고객 테스트가 임박했다고. 이 말은 단순한 로드맵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 나와. 젠슨 황의 한국 행보야. 먼저 대만에서 TSMC를 만나 루빈 생산을 확인했어. 그 다음 삼성 전 시장을 찾아가서 최고라는 표현을 썼고, 이어서 SK하이닉스 전 시장도 방문해서 완벽이라고 했어. 이 방문 이후에 아시아테크주가 동방급등했거든. 왜 젠슨 황기 삼성과 하이닉스까지 직접 갔을까? 답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있어. HBM은 쉽게 말해서 AI 칩의 눈에 바로 옆에 붙는 초고속 메모리야. 아무리 좋은 GPU를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메모리가 없으면 소용없거든. 그리고 이 HBM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두 곳이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젠슨 황 발언 이후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가 19만 전자를 탈환했어.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를 되찾았고 심지어 현대차까지 6% 급등했거든.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AI 칩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 젠슨 황의 최고, 완벽이라는 표현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긍정적으로 보면 HBM 공급 확대 의지를 직접 표명한 거고 차세대 루빈의 한국 메모리가 탑재될 거라는 시그널이야.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미국의 마이크론한테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거든. 실제 물량 배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특히 마이크론은 최근 1분기에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면서 엔비디아 탈락설을 정면 반박했거든. 자, 이제 경쟁 구도를 보자.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가만히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 먼저 엔비디아는 베라루빈으로 왕자를 굳히려 하고 있어. AMD는 인스팅크트 MI450이라는 차세대 GPU를 2026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야. 데이터 센터 매출만 260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는데 전년 대비 60% 성장이거든. 브로드컴은 구글 TPU를 제조하면서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엔스로픽이랑 210억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거든. 그리고 인텔까지 크레센트 아일랜드라는 GPU로 데이터 센터에 다시 뛰어들어. 특히 AMD의 행보가 주목할 만해. 리사수 AMD CEO가 직접 삼성 평택 캠퍼스를 찾아갔어. 삼성 파운드리 수장과 만나서 협력 확대를 논의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AI 칩은 대부분 TSMC에서 만들거든. 삼성 파운드리가 AMD 물량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건 삼성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흐름이 하나 있어. 고객사들이 직접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구글은 이미 자체 TPU로 AI 인프라를 깔고 있어. 엔스로픽은 2026년까지 TPU 100만 개의 1기가와트 컴퓨팅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야. 오픈 AI는 장기 투자 계획이 1조 4천억 달러야. 한국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어. AMD와는 6기가와트 규모의 단연간 파트너십을 맺었거든.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는 뜻이야. 구글 클라우드 CEO 토마스 쿠리아는 직접 이렇게 말했어. 엔스로픽이 TPU를 확대하는 건 가격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건 돌려 말하면 엔비디아가 비싸다는 뜻이기도 해. 자,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 두 회사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오는 상황이야. 첫째,
HBM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인텔, 브로드컴까지 전부 AI 칩을 내놓으니까 메모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둘째, 삼성 파운드리의 새로운 수주 가능성이 열렸어. 리사수가 직접 찾아온 게 그 증거야. 셋째, AMD와의 협력 확대야. TSMC 물량이 몰리면서 대안을 찾는 기업들이 삼성을 노크하고 있거든. 넷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흐름의 수혜야. 미국 정부가 AI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동맹국 기반 공급망을 밀고 있어. 실제로 미국은 신세계의 AI 팩토리 구축을 보고 이게 바로 동맹 기반 AI 주권의 모습이라고 직접 평가했어. 한국이 이 구도 안에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위기 요인도 분명해. 마이크론이 HBM4 양산 출하에 들어갔어. 삼성과 하이닉스만의 독점 영역이 아니게 된 거야. 엔비디아가 핵심 GPU를 TSMC에서만 만들고 있어서 삼성 파운드리가 소외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거든. 그리고 고객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어떤 메모리를 쓸지도 고객이 직접 결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 현재 HBM 시장 추정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약 50%로 선두야. 삼성이 30% 정도, 마이크론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건 맞지만 마이크론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게 문제야. 자, 이제 2026년 하반기 이후를 내다보자. AI 반도체 전쟁의 다음 챕터가 어떻게 펼쳐질지. 2026년 상반기에 루빈이 생산에 들어가고 고객 테스트가 시작돼. 하반기에는 대격돌이야. 엔비디아 루빈, AMD MI450, 인텔 크레센트 아일랜드가 동시에 시장에 나와. 한 해에 3개의 차세대 칩이 쏟아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2026년 말에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칩 누적 매출이 5천억 달러를 찍고 2027년에는 루빈 울트라까지 나오면서 이익률이 75%로 회복될 전망이거든. 이 이익률 변화가 중요해. 2024년에서 2025년까지 7% 중반을 유지했는데 루빈 초기 양산 비용 때문에 2026년에 70%로 살짝 떨어져. 하지만 2027년에 다시 75%로 돌아와. 이건 엔비디아가 일시적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차세대 칩에 올인하고 있다는 뜻이야. 2026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 53% 성장, 순이익 50%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AI 칩 점유율은 86%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 숫자들을 보면 엔비디아의 독주가 쉽게 깨질 것 같지 않아?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 GTC 2026에서 뭐가 나올 건지야? 첫 번째, 베라루빈 아키텍처의 상세 스펙이 공개될 거야. 두 번째, 네모클로우라는 기업용 AI 에이전트 플랫폼이 나올 수 있어. 이건 기업들이 자체 AI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야. 세 번째, 자율주행 AI 칩 업데이트. 현대차가 엔비디아 소식에 6% 급등한 이유가 여기 있어. 네 번째, AI 추론에 특화된 맞춤형 신규 칩도 공개될 전망이야. 엔비디아가 새로운 CPU까지 발표했다는 소식이 이미 나왔거든. 인텔 CTO 사칭 카티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했어. AI가 실시간 추론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시스템에 맞는 맞춤 실리콘이 필요하다고. 이건 엔비디아 혼자서 다 해먹는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칩이 공존하는 시대로 간다는 의미야.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큰 그림을 봐야 해. AI 반도체 투자는 GPU 하나만 보면 안 돼. GPU에서 HBM 메모리로, 파운드리로, 장비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체를 봐야 하거든.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 선두로서 엔비디아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야. 100만 닉스를 다시 찍었다는 건 시장이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두 가지 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 AMD가 직접 찾아온 건 파운드리 쪽이고 HBM은 메모리 쪽이니까 이중 수혜 구조야. 엔비디아는 독주가 계속되겠지만 2026년에 이익률이 살짝 빠지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주의해야 해. AMD는 데이터 센터 매출 260억 달러를 달성하느냐가 관건이야. 60% 성장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되면 주가는 더 갈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빌걸리의 경고도 짚고 가자.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AI 버블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많은 사람이 빠르게 부자가 됐고 리셋이 올 것이라고?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경고야? AI에 대한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간 건지 냉정하게 봐야 할 시점이야. 정리하면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네 가지야. 루빈칩의 양산이 제대로 되느냐, AI에 쏟아부은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느냐, AMD와 브로드컴의 추격이 얼마나 빠른가,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AI 반도체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진짜 승부는 2016년 하반기에 세 개의 차세대 칩이 동시에 나오면서 갈리게 될 거야.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라 포지션을 관리할 때야. 어디에 무게를 실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 시장은 지금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어. 루빈 양산 확정 소식이 나오거나 삼성 파운드리 대형 수주가 터지거나 HBM4 벤더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그날 바로 판이 흔들려. 나는 그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 바로 영상으로 전달할 거야. 구독 눌러두고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줘. 다들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